어느덧 가을 날씨가 된 거 보니 한 해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2022년은 어떻게 지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 힘든 일 속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보면서 울고 웃곤 했었네요. 여기서 나온 사연들은 거의 시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는 저희 집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로 35살이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냥 회사 다니면서 맛있는 거 좋아하고 소소한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예정인데요. 이런 제 소소한 행복에 참 많은 불행이 들이오더군요. 저희 집 소개를 하자면 저희 아빠, 엄마, 오빠, 저 이렇게 4식구가 있어요. 오빠도 결혼했고 이렇게 다 모여 살고 있는 식구들입니다. 저희 아빠랑 엄마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오빠도 하고 싶은 거 걱정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떼부자, 알부자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집안이지만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걱정 없이 살 정도로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빠도 결혼할 때 집 한 채, 저도 결혼할 때 집 한 채 이렇게 말씀하신 상태이고요. 그러다 오빠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이고 곧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일은 신우의 입장으로 보는 새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 새언니, 오빠의 와이프죠. 저희 새언니는 처음 본 순간부터 예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신우이 짓 한다, 신우이가 신우이 했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까닭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처음 오빠 상견례장에 나온 새언니를 볼 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언니가 없던 저는 꼭 언니가 생기길 바랬고 오빠가 그래서 빨리 결혼하기를 바랬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길래 인사를 시켜줬고 저는 그때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있어서 상견례 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처음 봤던 새언니는 참 고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고운 사람 입에서 처음 보는 저희 엄마한테 대놓고 물어보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저 30평대 밑으로 아파트는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신경 좀 꼭 써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오빠를 포함한 저희 부모님과 저는 당연히 얼떨떨했지만 오빠의 결혼은 누구보다 바랬던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시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30평대 매물을 구해주시려고 했어요. 다들 부동산 가격 아시잖아요. 생각보다 그 동네의 매매 가격이 비쌌고 27평 정도에 원했던 매매 가격이 나와 새언니와 오빠에게 보러 가자고 했죠. 새언니는 너무 작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지만 오빠는 이것도 우리에게 감지덕지라며 그렇게 부모님은 무리해서 오빠 집까지 마련해 주셨죠. 저도 여자인지라 당연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큰 평수에 살고 싶은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새언니를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새언니는 조금 솔직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둘은 결혼을 하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희 집은 1년에 딱 제사가 2번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인데요. 생전에 살아계실 때 너무 좋으셨던 분들이길래 저희 엄마가 나서서 제사를 지내자고 할 정도로 이 제사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내야 하죠. 새언니한테는 결혼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말한 상태이고 엄마, 아빠, 제가 다 준비하기 때문에 새언니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도 했어요. 사실 제사라는 게 저나 오빠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겠지만 새언니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와서 제사 준비를 한다는 게 사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예 처음부터 제사 준비는 우리가 다 할 테니 지내기만 할 때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물론 이것도 싫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했으리라 믿고 제사 당일이 되었어요. 아빠랑 엄마 저는 열심히 장을 보고 제사 준비를 하는데 오빠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저희끼리 보내라고요. 아빠는 좀 화가 나셔서 1년에 딱 2번인데 그거 그렇게 오기가 힘들냐면서 나무라셨죠. 그렇게 이 일들이 지나고 난 뒤 새언니의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꼭 엄마 아빠 보란듯이 저희가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시댁에 관련된 안 좋은 내용들을 올리면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를 않나 새언니가 곧 생일이었는데 선물 목록을 쫙 올리더니 이 중에서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은 그 도를 지나치고 있었어요. 시댁 기사도 한두 번인지 계속 보내니 엄마 아빠는 괜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답하면 꼭 언제요? 언제 사시려고요? 저랑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는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었어요. 집에 열심히 장봐서 엄마가 해놓으면
집에 인사도 없이 와서 반찬들이랑 장 본 거 필요한 것만 딸랑해서 그냥 가져가요. 아무 말도 없어요. 물론 가족이니까 다 같이 먹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가져가도 되는지 감사하다는 등의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새언니는 벙어리인지 자기 행동만 옳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괜히 제가 한 소리 하면 신우이짓 한다고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오빠랑 괜히 싸우면 안 되니까 저도 엄청 참았어요. 그래서 매일 군소리 하는 것들도 참고 지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냥 새언니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만나면 저도 한 소리 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새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오빠가 자식이니까 새언니가 그렇게 해도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너무 건강했던 아빠라 너무 놀라기도 하고 아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재활치료 등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또 알아보아서 오빠랑 상의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재활치료하는 곳이 입원비보다 더 비싼 상황이었어요. 새언니가 그걸 알았는지 저한테 한 번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아버님 재활병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없어요? 아, 네. 언니 다른 곳도 있긴 한데 아빠가 그래도 빨리 회복했으면 해서 좀 좋은 곳으로 하고 싶어서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너무 비싼데 저희는 그 돈도 낼 수도 없고 하니까 아가씨가 그럼 부담해요. 라고요.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새언니가 저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아빠가 고작 저 정도였나 싶기도 하고. 아빠가 건강하실 때는 누구보다도 새언니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오빠네가 무리하게 결혼하기도 했었고 또 요구하는 집이 너무 비싸기도 해서 그런 거 다 맞춰주고 저는 그냥 간소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오빠가 아들이고 나 같아도 당연히 그런 거 요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엄마 아빠한테 나 생각하지 말고 오빠랑 새언니 결혼할 때 더 잘해주라고 했어요. 신혼집 매매에 뭐해 엄마 아빠가 진짜 돈 많이 쓰셨거든요. 분명히 새언니도 알고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빠랑 알아서 하겠다 이러고 툭 끊었어요. 자기 부모님이 아니니까 당연히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아까울 수도 있죠. 근데 받을 때는 오빠가 장남이고 첫째니까 받아야 하고 이제 와서 아빠 아프시니 내가 왜 그런 돈을 내야 하냐 이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도 없고요. 그리고는 오빠랑 상의해서 이야기했어요. 새언니가 병원비 나보고 부담하라는데 아무리 봐도 언니가 그러는 건 아니잖아. 장남이라면서 이런 거 다 해줘야 한다면서 요구할 땐 언제고 이제 와 아빠 아프니 발 빼겠다는 건데 진짜 내가 뭐라 할 말이 없어. 오빠는 미안하다면서 그럴 일 없다면서 자기가 가서 이야기하고 병원비는 자기가 더 부담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어요. 아빠 일은 그렇게 넘어가는 듯 보였죠. 아빠가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옆에서 가족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진짜 모든 가족이 새언니 빼고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픈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사실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진짜 힘들잖아요. 금방 일어나실 줄 알았던 아빠가 이렇게 되시니 우리의 집안도 많이 바뀌었어요. 웃음이 많았던 엄마는 웃음도 없어지고 말도 없어지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빠도 그랬어요. 너무나 화목한 우리 가족이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되시고 나서는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그러다 어느 날 새언니가 왔길래 그래도 오랜 기간 투병하는 아빠 병원비를 내고 있으니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 하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엄마한테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아버님 제대로 회복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 회복하실 거다. 아니, 못하실 수도 있으니 유산 같은 건 아버님이 미리 괜찮으실 때 분배해 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요. 순간 엄마도 너무 놀랐는지 뭘 벌써부터 그런 걸 정해놓냐 하셨지만 새언니가 갑자기 가방에서 꺼낸 종이를 보니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충 추려서 가지고 온 종이에 자기네가 어느 정도 가져야 하고 어머님은 어느 정도 또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써왔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정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장남이고 장남은 당연히 이 정도를 받아야 하는 거고 아버님 지금까지 병원비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감지 덕질하면서 지금 유산분배를 해보자고 모인 김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간 가지고 있던 컵에 들은 얼음을 새언니한테 부어버렸어요. 새언니가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새언니한테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나대지 마세요. 라고요. 어디에서
그 말을 할 소리냐고. 아빠가 저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 소리를 하고, 우리 집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그렇게 나눠줄 유산이 어딨냐고요. 새언니가 작성한 저희 집 재산 목록에는 집과 차, 아빠가 관리하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 등이 전부였는데, 집은 엄마가 갖고 차는 제가 갖고 오피스텔이랑 아빠가 관리하는 주식 이런 건 자기네 거라고 써왔더라고요. 정말 미친 거죠, 돈에. 그리고 말했어요. 당장 나가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얘기 하려고 집에 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새언니는 진짜 못 배워 먹었다면서 집으로 갔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날부터 새언니는 지금보다 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엄마가 전화해도 안 받고 이제 자기는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엄마한테도 이야기했더라고요. 정말 그때부터 며느리 노릇도 원래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정말 남처럼 굴더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정말 아빠가 기적적으로 회복하셔서 퇴원하시는 날 엄마랑 저랑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혼자 걷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걸어 나오시는 날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아빠는 지금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엄마랑도 이야기를 한 게 아빠가 회복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새언니가 아빠가 퇴원하는 날 집에 왔더라고요. 오빠랑 새언니가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저랑 엄마를 대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뻔뻔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퇴원했으니 아빠 앞에서는 싸우는 꼴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새언니한테 전화했죠. 언니, 앞으로 집에 오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오다가 왜 갑자기 아빠 퇴원하니까 오고 그래요? 아니 아가씨, 우리 가족인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그때 나한테 그랬던 거 내가 아버님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갈 테니 아가씨도 그만해. 윗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요. 윗사람이고 뭐고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마세요 좀. 언성을 높이니 사람 참는다면서 또 그러더군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말았죠. 그리고는 엄마의 생일날에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빠네가 오는 게 사실 너무 보고 싶지가 않았지만 아빠 퇴원하고 처음 맞는 엄마 생일이기도 하고 가족끼리 모처럼 오랜만에 식사한다고 엄마가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당도 예약하고 엄마 선물에 용돈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 식당이 엄마가 예전부터 꼭 가보고 싶어 했던 식당이라 제가 엄마 사주고 싶어 예약한 거거든요. 근데 오빠네까지 온다고 하니 사실 거기 비싸기도 해서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엄마 생일이니까 그냥 참자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생일 파티를 하고 준비했던 선물들을 꺼내보는데 새언니가 웬일인지 엄마한테 선물을 건네더라고요. 원래 오빠네는 엄마 생일에 그냥 계좌로 준다고 했는데 오빠는 계좌로 용돈을 넣었다 하고 새언니는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엄마를 드리더군요. 유명한 모 브랜드 화장품이더라고요. 엄마가 뭘 이런 걸 준비했냐면서 막 꺼내서 보시는데 그 선물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저렇게 큰 브랜드 화장품이라면 택배를 받아도 포장을 잘해서 줄 텐데 이거는 좀 포장이 엉성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화장품을 보니 상태가 좀 꼭 누가 쓰던 것처럼 되어 있길래 제가 엄마한테 받아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누가 쓴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거기서 잘못 줬구나 싶어 새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 이거 엄마 선물 백화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누가 쓰던 제품을 준 것 같아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걸 주냐고요? 라고 하니 새언니가 정말 해맑게 아, 이거 당근에서 첫 거래 물품인데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딱 한두 번 펌핑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었나 보네? 이러면서요. 순간 머리가 너무 띵하니 아파와서 엄마 선물을 왜 굳이 당근에서 사오냐. 그것도 화장품을 누가 쓰던 거를 좀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아니 아가씨 왜 이래? 요새 다 당근에서 선물 거래하고 그렇지. 나 같은 현명한 사람이 어딨어. 한두 번 썼다는데 그래서 싸게 팔면 이득이지 뭐. 그리고 어머님이 어디 가서 이런 화장품을 써보시겠어. 내가 들으니 써보시는 거지 뭐 이 김에.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안이 벙벙해 넋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빠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이제 집에 오지 말거라 라고요. 다 놀란 듯이 아빠를 보는데 네가 아무리 철이 없고 또 네가 아무리 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들과 결혼해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잘해주려고 마음 쓰려고 애썼다. 애초부터 정이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를 나무라거나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건만 선물의 값이 뭐가 중요하겠거니 했지만 근데 네 마음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네 마음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니 앞으로 둘 다 집에 오지 말아라. 아들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내가 너네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새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울고, 오빠는 아빠 왜 그러냐고 뭐라고 하고, 저랑 엄마랑 아빠는 바로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도 새언니는 계속 아빠를 찾아와서 징징거리고 울고 했나봐요. 자기가 아빠 재산 못 받을 것 같으니 저러는 것 같은데 아빠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해서 안 열어줬다고요.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설득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엄마한테도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오는데 저도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나니 아빠는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셨고 저희 집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았어요. 아빠는 자기가 건강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분배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경기도에 있는 집을 제 이름으로 해주시고 오빠는 집을 사주셨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더군요. 사실 오빠한테 줄 생각은 없었지만 엄마가 하도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할 거다, 더 이상 이런 걸로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새언니가 쳐들어왔더라고요. 와서 난리를 막 치는데 자기네가 왜 그것밖에 못 받냐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님 낸 병원비가 얼마인데 이러면서요. 저희 아빠가 저한테 병원비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때는 몸이 온전치 못하셨으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이 드니 너희가 아마 엄마랑 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병원비 다 정산하셔서 오빠랑 저한테 나눠주셨어요. 당연히 저도 오빠가 더 많이 낸 부분들은 그것까지 더하면 더해서 챙겨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랐는지 자기가 병원비 더 낸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와서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저희 엄마가 정말 조용한 성격에 누구에게 싫은 소리 못하시는 분인데 새언니 뺨을 정신 차리라고 한 대 치시더군요. 새언니가 진짜 많이 놀랐는지 서 있기만 했는데 엄마가 정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고 싶지도 않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시부모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서로 연을 끊자는 소리 같으니 내가 그 이야기는 아빠랑 다시 상의해서 정할 테니 오늘 이후로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희가 앞으로 애도 낳고 살아가려면 당연히 지금 네 남편 월급만으로 어려울 테니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안해서 주겠다. 그러니 다신 집에 오지 말고 안부도 묻지 말았으면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엄마가 눈물을 꾹 참고 말하는 담담한 말 속에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제서야 오빠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새언니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오빠네 가족과 보지 않고 있어요. 오빠가 엄마한테는 몇 번 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그냥 짧게 이야기만 하고 끝내시더라고요. 새언니는 그 뒤로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따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좀 충격이었나 봐요. 우리 집에서 새언니의 존재는 늘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니 더 마음 쓰려고 노력한 부분도 많았고요. 아빠는 나중에 둘이 아기 낳을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이것저것 해서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빠가 안 받는다고 했다는데 모르죠 뭐. 지금 이야기를 하기까지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참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아빠가 아프고 나니 느껴보는 건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 같아요. 건강이 없으면 진짜 돈도 없는 거잖아요. 아빠는 그렇게 다 주고 나니 이제는 좀 홀가분하다고 하세요. 저는 바로 명의를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차근차근 받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희 집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꼭 나쁜 시댁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물론 나쁜 시댁들도 많고 씻자 들어가면 당연히 싫죠. 근데 저희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살았군 하는 시댁도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